네, 어제 이어서 지금 이제 파이라는 암호화폐의 독특한 것을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막 비트코인이나 막 이더리움처럼 막 갑자기 막 떼부자 되는 거를 만드는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다. 얘네들은 230개국에서 중산층들을 대거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암호화폐다. 그래서 자산 가치에 백업이 되는 화폐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 화폐는 관계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웹 3.0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산층 클래스를 얘기했지만 이 중산층이요. 중산층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 어떤데 자기가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창회라든지 뭐 이런 어떤 향후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 보면 아주 못 살거나 아주 잘 살거나 하는 친구는 없어요.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톡방, 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파이 친구들, 뭐 우리 도반들, 우리 신도들, 뭐 이런 식으로 중산층은 그렇게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낄 때 사람들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파이가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같은 거 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서로들끼리 이렇게 보팅 해주고 토큰 주고 하는 게 전형적으로 중산층들을 키울 때 필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산층이 아닌 좀 이런 하류층에 속한 저희도 친구들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어쨌건 상관없이 뭐 한때 부자였건 어찌 됐건 힘들게 된 친구는 모임에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배척받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에, 저항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산층은 나름대로 수능을 해요. 그 수능을 해야지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파이 채굴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힘든 사람들보다는 중산층이 굉장히 많고 부자들보다는 중산층이 또 훨씬 많죠. 근데 이 중산층은 꼭 선량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튼 자기가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고 누구한테 주기도 싫고 그리고 또 파이에서도 교육 그러잖아요. 중산층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육이에요. 저 상층과 하층은 조금 더 달라요. 노동자 계층이나 저 부자 계층들은 전통적인 자기네 나름들끼리의 우리들끼리의 관계를 더 중요해요. 그런데 중산층은 그 조금 넓은 관계. 그래서 나쁜 짓도 중산층이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헌신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사람이나 아주 부자들이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사회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이 얼마 전에 뭐 전 대통령 딸이 뭐 과태료를 뭐 14번이나 안 냈고 그 중산층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중산층들이 좀 삐딱한 짓도 많이 해요. 교통법규도 훨씬 더 위반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중산층들은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또 중산층들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중산층들이 사실은 제일 교육의 중요성이 큰 그런 데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소비는 또 중산층들이 제일 많이 하니까 이 소비 중산층을 무시를 할 수 없어요. 중산층들이 또 조직 나름대로 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표장사 하는 사람들한테 중산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산층이 지갑을 닫으면 그 나라 경제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커피 도사님이 파이 결제 매장 이렇게 안성 이런 거 한 거 막 너무 좋아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아주 좋은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스토어에 업로드 했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작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걸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중산층을 소득으로만 분류할 수가 없어요. 아까 왜 4억부터 4천만 원까지가 다 중산층이라고 그랬잖아요. 4억하고 1년에 4억 버는 사람하고 1년에 4천만 원 버는 사람하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산층을 소득으로만 분류하면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미쟁이 아저씨, 요즘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뭐 돈 많이 받죠. 뭐 간호사,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체 사장과 이제 전문직 월급쟁이들. 저도 뭐 구멍가게 사장 하지만 전문직 월급쟁이보다 못 버는 경우도 많죠. 소득으로는 중산층이지만 이 교육 수준과 경력과 사회에 대한 시각이나 시선이나 앵글에서는 큰 차이가 나죠. 이 중산층은. 이 중산층이 참 미묘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죠. 그렇지만 이 중산층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중산층 지위를 잃는다라는 거죠. 거기서 좌절감과 분노 이런 것도 나고 이런 게 이제 중산 데모 같은 거를 하거나 이렇게 뭐 같은 거 할 때 중산층들이 제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중산층에서 탈락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이 중산층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들이 자기네들 먹을 것도 없으면서 막 교육시키고 하는 게. 그런데 소득으로만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교육 안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중산층 부유층으로 가요.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왜 그러냐면 돈 에너지와 지식 에너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교육 지식 에너지를 통하게 되면 중산층으로 가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 지난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어디 갔어? 예, 이거요. 기술 격차, 업계 지식. 이거를 사실은 뭐 파이코인 아니면 제가 이렇게 깊숙이 IT 쪽에 공부했겠어요.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도 파이코인 아니면 블록체인 아시겠어요? CPU를 아시겠어요? KYC를 아시겠어요? 뭐 월릿을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사실 이걸 배워가고 있는 거라고요. 젊은 애들은 오면 확 배우겠지만 뭐 아직 걔네들은 막 지네 엄마 거 아빠 거 뭐 앱을 막 지우는 무식한 놈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참 그거야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 중산층은 소득뿐만이 아니라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느낌. 자기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기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도 뭐 제가 1년 내 1,000불 갈 수 있습니다. 3천 내 3,000불은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듣기 좋으시겠죠. 그냥 듣기 좋으시겠죠. 뭐 우승택이 말을 뭐 100% 믿는 것도 아니고 좋으네. 그래. 근데 뭐 나는 뭐 1파이에 10불을 가건 2파이에 100불을 가건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예전에 누가 비트코인 얘기하고 뭐 이더리움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거나 뭔 소린지 몰라갖고 듣기 싫어갖고 허파에 바람 드는 놈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이 이게 니콜라스 부부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정말 어, 아주 훌륭한 엄마 아빠가 제대로 된 아기를 키우듯이 자기네들이 만든 회사를 이거 쫙 키워나가고 있는 걸 저는 그 느낌이 아주 뿌듯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소득뿐만 아니라 자기의 느낌에 달려 있다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중산층이 참 그런 여러 가지로 소득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중산층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소설이 모바리 부인이라고 있는데 어, 엠마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엠마라는 여자가 이제 주인공인데 프랑스의 루앙 부근에서 부유한 농가의 외동딸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이제 아주 이제 커다란 꿈을 품은 미모의 이제 정열적인 여성이래요. 그런데 뭐 어디나 의사들은 궁핍하게 살진 않잖아요. 재벌로는 못 살아도 그래도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잖아요. 전형적인 중산층. 그래서 이제 의사와 결혼을 하죠. 중산층인데 의사와 결혼을 하죠. 근데 중산층 그랬는데 어찌됐건 부잣집 농가에서 의사한테 결혼을 했는데 이런 거죠. 여기서 이 그림 여기를 보면요. 이 부유층과 이제 좀 가난한 층이 있는데 가난한 층들은 그렇게 욕심을 내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돈하고 고개를 돌리고
보는 여기 모습도 있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좋겠다 그러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켜보는 사람도 있는데, 중산층은 달라요. 부유층이 되려고 길을 쓰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욕심내지 말자 하면서 자기보다 아래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수준에 만족하면서 뒷짐지고 주변 보는 사람이, 이게 중산층이에요. 근데 부유층들은 막 못 올라오게 막는 사람도 있고, 아래를 비웃듯이 보는 사람도 있고, 깔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 그림 자체가 이런 그림이라고요. 근데 보바리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로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요. 위로 올라가고 싶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데, 의사가 그렇게 돈 버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결혼 생활에 이제 그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바람둥이가 눈치를 딱 채고서 간단하게 이제 요 부녀를 정복해 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거 뭐 재벌 마누라도 아니고 뭐 의사 마누라도 돈도 별로 없네 이러면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 바람이 좀 났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계속 하다가 집안은 안 돌보게 되고, 부유층도 아니면서 중산층이면서 애인까지 뒀으니까 남편 몰래 빚을 많이 지게 되죠. 그래서 자살한.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꿈 많은 여성의 인생과 결혼에 대한 판멸 이야기를 하는, 파멸로 끝나는, 이게 중산층 사람들의 대표적인 심리를 표현한 소설이라고 해요. 이게 보바리브 중산층이 이렇다라는 거죠. 중산층들은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제일 많이 하죠. 중산층들이 이런 걸 제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산층에서는 대표적인 게,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 이 호머 심슨. 호머 심슨 이건 많이 보죠. 이게 기프티드 에어리가요. 그 영재예요, 영재.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이제 그 월급 명세서가 나오는데 3만 7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3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러한 아, 심슨 가족 제작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버는 중산층 중에서도 이제 로우 클래스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이 사람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문직이거나 다 부자예요. 이 심슨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보다 주변은 다 잘 살아요. 이 사람은, 호모 심슨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위도 많이 보고 주변도 보고 아래로 보는 게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무직 월급쟁이에요. 전문직은 아니고 그냥 사무직 월급쟁이고, 마누라는 그냥 전업주부고, 뭐 아들 딸들은 그냥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학자금을 위해서 이제 적금도 들고 휴가도 가고 개도 기르고, 혹시 우리 애가 영재인가 그러면서 영재 테스트를 받으러 가죠. 근데 기프티드 에어리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기프티드 에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재들이 있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일찌감치 파이코인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파이 올라간 거를 사람들이, 파이오니어님들이 많이 얘기하고, 이거를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다 그러면서 프랑크 코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문학 교수인 여자분이랑, 그러니까 우리 이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그렇게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꿈도 갖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하는, 이게 중산층. 이거보다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는 거죠. 이거보다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뭐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저랑 다 비슷하시겠죠. 비슷하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참 뭐 놀러도 가고 싶고, 뭐 또 뭐 여행도 좀 자주 가고 싶고, 뭐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더라도 일반 버스보다는 우등버스가 좋고, 우등버스는 프리미엄이 좋고, 뭐 이코노미보다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좋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중산층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거거든요. 왜? 소비를 하니까.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소비가 여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230개국에 이거를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만든다 이 말이에요.
230 중산층을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나라가 싫어하겠어요. 거기다 KYC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데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해서 그 소유를 꼭 저기 리브라처럼 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이지리아건 콩고건 라오스건 캄보디아건 한국이건 지금 파이 결제 매장 한국에 이렇게 생긴 게 나중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어디를 가겠어요? 파이 결제 매장 간다고요. 그 나라 중산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 중산층. 그게 한국에 오면은 외국 파이오니어가 어느 파이 뭐 한 3천 파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파이 결제 매장에 가서 뭘 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뭐 살 때도. 그러니까 이게 리브라처럼 거대 기업 글로벌 자본만 하는 게 아니라 로컬 기업들이 다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누가 싫어하겠느냐고요. 파이코인이 그래서 이게 230개국에서 이 중산층 만들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사실은 미국판 그 중산층이라는 거죠. 이 중산층 만드는 일을 파이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이코인은 벼락부자를 만드는 코인이 아니라 230개국에서 확실한 중산층의 토대가 되어 소비를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다닐 때 10년 묻어두나 20년 묻어두나 30년 묻어두나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쫙 올라가는 거죠. 삼성 벌써 뭐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이니 LG니 포스코니 다 50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은 정말 연세 드신 분이 하셔도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나중에 뭐 자녀들한테 물려주건 뭐 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건 그냥 뭐 큰 목돈을 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그다음에 중산층도 클래스 높은 중산층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중산층에서 이게 중산층에서 왜곡이 됐다가 중산층으로 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파이코인의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얼마나 좋아요. 즐거운 일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